우리 그동안 배운 거를 발전시켜서 인터넷 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기획자가 이 사이트를 다 파워포인트로 만듭니다. 모든 페이지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국내 도선, 외국 도서 이거랑 이거는 뭐 같은 페이지고 카테고리별로 나오는 페이지니까, 그리고 뭐 그러니까 홈은 어떻고 이런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는 어떤 목록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렇게 특정 책을 눌렀을 때는 책 화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 모든 페이지가 한 100장쯤 된다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를 100장을 기획자가 다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무엇이 나오고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놓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디자이너를 줍니다. 그럼 디자이너가 얘를 다 무슨 포토샵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디자인을 다 입혀요. 디자인을 이렇게 다 그려 놓으면, 좀 유능한 디자인들은 HTML 스타일 시트를, 요즘 디자이너들은 스타일 시트를 기본적으로 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HTML하고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서 만들고, 좀 옛날 디자이너들은 스타일 시트나 HTML을 몰라요. 그냥 포토샵으로 이렇게 이미지만 만듭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갖다가 전부 다 HTML하고 CSS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거를 무슨 퍼블리셔라고 하고, 때로 뭐 조그만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다 HTML하고 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디자이너들은 개발자들은 스타일 시트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은 다 그냥 디자이너 또는 퍼블리셔들이 HTML하고 CSS까지 다 적용을 해서 이제 개발자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개발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이걸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그쵸? 그래서 거기다가 샘플 데이터들 넣고, 그 데이터를 뭐 거기다 회원가입을 하고, 뭐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 그거를 개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획자가 다 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디자이너랑 퍼블리셔가 다 디자인을 입히고 HTML하고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온 다음에 개발자한테 가져오면, 개발자가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바로 ERD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이 페이지 모양을 보고 ERD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랑 웹서버랑 연결하는 작업을 자바나 뭐 요즘 많이 쓰는 펄, 뭐 파이썬 그런 걸 통해서, 또는 뭐 노드.js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디자이너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 와서 우리한테 왔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 교보문고 사이트에 ERD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ERD를 만들면 실제 교보문고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만든 ERD대로 구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ERD를 보고 어떤 화면이 나올지도 대충 유추할 수 있고, 또 화면을 보고 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지금 교보문고 사이트는 굉장히 크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ERD를 다 우리가 지금 그릴 수는 없고,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간단하게 회원, 그리고 책, 그리고 주문, 그 정도만 한번 우리가 ER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중심은 뭡니까? 회원하고 책이죠. 회원이 가입을 하면서 회원 테이블에 회원이 한 줄 한 줄 들어가고, 책을 출간을 할 때마다, 상품을 출간할 때마다 상품이 하나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 화면은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쵸? 이건 디자인이에요. 상품을 목록으로 보여주냐 아니면은 타일형으로 보여주냐,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상품이 타일로 나오건 목록으로 나오건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거예요. 화면만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중심은 회원하고 상품이다. 여기 서점에서는 중심이 회원하고 책이 되겠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 책 테이블이 있고, 회원하고 책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는 게 바로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원부터 볼게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게 뭐 필수 정보겠죠. 그리고 동의 및 인증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또 뭐 다른 다른 정보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해보면요, 우리가 이 사이트를 자세하게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중심적인 것만 만들 거잖아요. 한 장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중심되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중심은 뭐예요? 책하고, 그쵸? 회원, 그리고 책, 이 두 개가 제일 중심입니다. 책. 물론 뭐 음반 뭐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건 우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큰 구조만 보겠습니다. 여기 사실 하려면 뭐 이벤트도 있고 뭐 쿠폰도 있고 뭐 결제 정보 있고 뭐 모든 게 많은데, 그런 거 복잡한 거 안 하고 우리는 일단 간단하게 전체 구조만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원을 보면요, 회원에 회원 번호가 있죠. 이게 회원이 있고, 이걸 이제 회원 번호, 이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나왔던 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렇게 먼저 받죠. 그리고 구체적인 번호도 더 정보도 있겠지만 뭐 한 이메일 정도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생년월일하고 성별은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이 서점에서 남자들은 어떤 책을 많이 사더라, 여자들은 어떤 책을 많이 사더라, 또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는 어떤 책을 보더라, 그런 것들을 사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고객들한테 책 파는데 이 사람 생년월일, 뭐 이름, 성별,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요 사실 생년월일하고 이름은 요 두 개로 뭐 개인 인증하는 데도 쓸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휴대폰하고 이름하고 인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책은요, 책 정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한번 보면 됩니다.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 굿 투 그레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굿 투 그레이트. 굿 투 그레이트인데 이게 원문으로 된 거 말고 번역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보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제,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인문, 종교, 이런 거 카테고리가 되겠죠. 책에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제목이고, 본 제목이 있고 부제목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과 괜찮은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거 이제 소제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장, 이건 책의 뭐 어떤 형태 될 거고, 지은이, 옮기니, 출판사, 출간일, 뭐 리뷰는 일단 리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점, 그리고 뭐 정가, 판매가, 할인율, 뭐 혜택, 추가 혜택,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가 되게 중심적인 내용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에 앞서서 책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쵸? 카테고리가 있어서 뭐 카테고리 번호가 있고 카테고리 이름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름으로는 프라이머리 키를 안 하기 때문에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책 번호가 있을 거고,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했냐라고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 번호 이렇게 해갖고 포린키로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뭐 제목, 그쵸? 소제목, 그리고 지은이, 옮기니, 출판사, 출간일, 이런 나머지 속성들은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속성을 사실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빼놓지 않고 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지금 실제 개발할 때는 그래서 컬럼이 뭐 테이블 하나당 뭐 10개, 20개씩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넣지 않고 중요한 몇 개만 넣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판매가가 중요할 거고, 뭐 할인율 같은 거 있을 거고. 사실 가격하고 할인율이 있으면 판매가가 나오기 때문에 판매가를 안 넣고 가격에다 할인율 곱해 갖고 판매가 해도 되고, 이렇게 판매가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혜택, 이벤트 이런 거는 빼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가격을 정가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회원하고 책하고의 관계가 바로 주문이죠. 회원이 책을 사면서 주문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뭐 많이 사잖아요. 그 주문 내역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주문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문 번호가 있고, 보통 우리가 뭐 환불이나 뭐 할 때 문제 생기거나 하면은 뭐 서점에다가 그 사이트에다 전화를 하면 주문 번호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 프라이머리 키를 물어보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를 모르면, 주문 번호를 모르면은 뭐 성함이 뭐고 주문일이 언제고 막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문 번호가 있고, 이게 주문일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 주문 번호에 대한 총 주문 가격이에요. 그쵸? 총액. 그리고 책들이 이제 각 주문마다 상품들이 있고, 그쵸? 책들이 있고, 여기 각 책에 뭐 여기 수량이 있고, 여기 판매가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한번 테이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이요, 사실 주문입니다. 주문해도 되고 뭐 주문 내역 해도 되고. 주문 번호 이렇게 되죠. 그냥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 주문이 속한 게 어떤 회원이 주문했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번호가, 주문의 회원번호가 바뀌죠. 한 주문이 여러 회원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쵸? 이 회원의 중요한 거 두 개가 빠졌네요.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그쵸?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 뭐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이디를 이메일로 하고, 이런 사이트들은 이메일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뀔 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를
아이디 같은 걸 프라이머리 키로 안 하고 보통은 회원번호를 별도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우리 회원번호가 몇 번인지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이트에서 회원번호 관리를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냥 매겨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한 회원이 주문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과 주문이 1대_n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문이 특정 회원 한 주문 내역이 여러 회원에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하고 주문은 그냥 m/n이 아니고 1대_n입니다. 한 회원이 주문을 여러 개를 한다. 특정 주문은 어떤 회원에게 속해 있다. 그렇죠? 그 회원 번호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뭐 주문일이 있고, 아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 그쵸? 주문 총액이 있을 겁니다. 주문 금액. 아이고 잘못 넣었습니다. 여기다 놔야죠. 주문일 금액, 주문 금액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주문하고 책이 이제 보면은 이 책들이 한 주문 안에 책이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뭐 굿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리고 뭐 조국의 시간, 부의 시나리오, 이건 오건영 씨가 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어떤 특정 주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책은 이 주문은 이 책을 주문했지만 이 주문서에서 이 책은 다른 사람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과 책의 관계는 1대_n인데, 그쵸? 책 하나당 이게 주문 내역이에요. 주문 내역이 책 하나당 주문 내역 1대_n인데, 책과 주문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문서와 책은 m/n 관계예요. 그쵸? 한 주문에서 여러 책을 주문할 수 있고, 한 책이 또 여러 주문서에 들어가잖아요. 이 책은 나만 주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주문하니까 그 m/n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m/n 관계는 5번 이렇게 내야겠죠. 이게 주문책이에요. 주문책이 뭡니까? 주문에 들어간 책의 내역이죠. 그래서 주문에 들어간 책의 내역은 주문과 주문책의 관계는 1대_n이죠. 어떤 주문서에 책이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책이 여러 주문서에 들어가니까 주문책하고 책은 1대_n 관계고, 주문하고 책 관계는 m/n 관계고, 그쵸? 얘랑 주문하고 책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자유연애 관계예요. m/n이고 그 m/n 매핑 테이블이 주문책이죠. 이 주문책은 뭐예요? 어떤 책이 어떤 주문서에 들어갔는지, 어떤 책이 어떤 주문서에 들어갔는지 매핑 테이블이 주문책이 되겠죠. 사실 이 그림이 다예요. 이거랑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보세요. 이거랑 그림 똑같죠? 공급자, 견적서, 견적서 상품, 회원, 주문서, 주문책, 책.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모양이 결국은 똑같은 모양이고,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모든 기능이나 업무 설계하다 보면 다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책에는 몇 가지가 더 들어가죠. 여기 수량이 들어가고 판매 금액이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에 수량, 금액. 이 금액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판매가, 그쵸? 판매가량 수량하고 곱한 게 여기 금액이 들어가고, 이 주문책에 있는 금액들을 다 합한 게 주문의 총 주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판매가는 책 하나당 가격, 주문책의 금액은 이 판매가에다 수량을 곱한 금액, 주문 금액은 이 주문책들의 총 금액을 합한 거. 그쵸?
요 금액, 요거 다 합한 게 주문서에 들어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서점의 제일 중요한 테이블들이에요. 서점에 나머지들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뭐 테이블 내역을 이렇게 이 화면을 보고 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아,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구나. 회원하고 상품하고 주문 내역하고 주문 상품 내역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모양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좀 간단하고 쉽고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보문고처럼 큰 사이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쭉 내려보면 여기 상품 정보라고 있잖아요. 여기 또 계속 있습니다. ISBN 쪽수 크기, 요거까지만 넘어오겠습니다. ISBN 쪽수 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 뭐 책 소개, 뭐 주제어도 있고 뭐 복잡한데, 요거를 책 소개로 하겠습니다. 책 소개에 얘랑 또 제목 내용이 다르잖아요. 얘는 진하게 썼고 얘는 뭐 이렇게 흐리게 썼고, 그러면은 여기도 나름대로 책 소개 1, 책 소개 2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책 소개 제목, 뭐 책 소개 내용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책 소개 내용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이미지가 있네요. 이미지 쭉 있고 저자 있고, 그러면은 이미지, 여기 보면 저자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쓸 때 여기 지은이 이거 저자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그냥 지은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지은이 해갖고 그냥 텍스트로 여기 안에 테이블에 들어가 있지가 않죠.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걸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링크가 걸렸다는 거는 여기 작가 정보 해갖고 여기 상세 정보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저자가 또 저자에 관련된, 그냥 여기 짐 콜린스란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저자에 대한 테이블이 또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자 테이블이 있고, 그 저자의 뭐 출생지, 출생일, 뭐 작가 소개, 뭐 학력, 경력 되게 복잡하게 있는 거죠. 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자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저자 있고, 저자 번호 있고, 이름 있고, 그리고 출생지, 출생일, 그리고 뭐 작가 소개, 학력 경력은 또 이것도 여러 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 그냥 텍스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텍스트로만 그냥 쓰겠습니다. 작가 소개, 학력, 경력. 사실 이 서점은 출판 책을 다루는 곳이지 저자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는 관리 안 하고 한 이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국 작가, 경영학과, 경영학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자의 카테고리죠. 근데 저자 카테고리는 그냥 잠깐 빼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좋아요도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저자랑 책은 무슨 관계예요? 이 책에서는 아까 여기다 지은이를 썼는데 지은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나곤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자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저자 번호가 있고
저자가 있고,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누구다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그래서 책이 저자에 속해 있는 건데, 실제로는 또 한 저자가 여러 책을 쓰는데 또 한 책이 저자가 하나만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공동 저자인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저자 번호가 사실 박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M 대 N으로 연결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책 저자 해갖고 한 책의 여러 저자, 또 한 저자도 여러 책, 그래서 M 대 N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고, 또 쭉 보면은 여기에 뭐 역자도 또 따로 있어요. 역자 따로 있고, 목차 또 따로 있고, 추천사, 이것도 보면은 목차인 다음에 추천사도, 이것도 추천사도 여러 개예요. 이거 추천인, 추천 내용, 추천인, 추천 내용, 그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보면은 요 책에, 그쵸, 책에 목차 있고, 추천사는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사.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있고, 여기에 추천사. 그쵸? 제가 사실 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한테 딱 이거다고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추천사 번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책의 추천사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책 번호가 여기 추천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추천사 번호 하나로 그냥 프라이머리 키로 한 거고, 책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닙니다. 그냥 포린 키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천인, 추천 내용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책의 추천사가 보면은 추천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를 보시면은 요게 리뷰 아이디, 리뷰 일시, 그리고 요게 점수, 그리고 리뷰 내용이 있고요. 제일 위에 보면은 그 각 회원들이 매긴 리뷰의 평점이 여기 있고요. 그쵸? 리뷰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리뷰는 보면은 책 하나당 리뷰가 여러 개죠. 책 하나당 리뷰가 여러 개고, 이게 지금 회원 리뷰예요. 책 하나당 리뷰가 여러 개인데 한 회원도 여러 책을 리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뷰는 여기 회원 번호가 이제 들어 있으니까 화면에는 아이디가 표시됐지만 실제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회원 번호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줄 때만 이거 아이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회원하고 책에 보면은 여기 리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5번으로 해갖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회원 책이 아니고 리뷰, 그쵸? 그리고 회원 번호, 책 번호, 어떤 회원이 어떤 책을 리뷰했나, 이 매핑 테이블이죠. 그리고 여기에 리뷰 일시, 내용, 점수 그렇게 있고, 또 여기에 전체 책에 여기에 평점이 있고, 리뷰에 회원번호, 책번호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회원이 어떤 책들을 리뷰했냐보다는 어떤 책에 어떤 회원들이 리뷰했냐라는 게 더 중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책을 어떤 회원들이 리뷰가 했나. 그러니까 책을 우선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회원 번호를 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ERD를 이제 그림을 예쁘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원하고 책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주문이 있고 리뷰가 있고요. 그렇죠? 저자랑 책과의 관계가 이제 책 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책에는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한 책에 추천서가 여러 개 있고, 이런 그림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봤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를 완성하시려면은 한 테이블이 제가 딱 보기에도 5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 여기 중고장터, 음반, 기프트, 웹소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주문을 할 때도 그 안에 무슨 쿠폰부터 시작해서 결제 내역부터 해서 뭐가 엄청 많아요. 또 회원도 주소록도 따로 관리해야 되고 배송지 따로 관리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배송지 주소록 같은 거. 그래서 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